여러분, 세계 최고의 천재이자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향해 섬뜩한 예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술 유토피아를 실현할 나라다. 멸망과 1등. 도대체 이 양극단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노후, 그리고 자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 계란 한 판 있죠? 요즘 얼마 주고 사세요? 7,000원, 8,000원? 2020년만 해도 4,000원이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계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라면도 치킨도, 심지어 지하철 요금도 올랐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 거야. 계란값도 2배 오르고 애도 안 낳고 젊은이들 다 힘들다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2023년 3월 머스크가 트위터, 현 X에 글을 올립니다. 한국 출산율 0.68. 이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3세대 안에 한국 인구 96%가 사라진다. 0.68이 뭔지 아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 여성 100명이 평생 낳는 아기가 68명이라는 겁니다. 100명이 68명을 낳으면 다음 세대는 46명, 그 다음은 31명, 계속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할머니 세대 기억나세요? 그때는 한 집에 애가 5명, 6명이었잖아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 하나도 안 낳아요. 머스크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 속도로 가면 21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6년 후에 한국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대요. 지금 51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요? 사람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한국 전체가 서울만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같은 해 9월, 완전히 다른 소리. 한국 로봇 밀도 세계 1위, 노동자 만 명당 1012대. 이건 세계 평균의 6배다. 한국은 인구 위기를 기술로 해결하고 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쪽에선 한국 곧 망한다 그러고 한쪽에선 한국 세계 1등 된다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쉽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30년째 하시는 곳이죠. 아침마다 가면 고소한 빵 냄새 나고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런 곳. 근데 요즘 이 빵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알바생들이 줄 섰거든요. 대학생들이 와서 일하고 용돈 벌어가고. 근데 요즘은 아무도 안 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 반죽하고 5시에 오븐 돌리고 6시부터 손님 받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월급은 300만 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 안 하죠. 할아버지가 고민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빵집 문 닫겠네.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눈 딱 감고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기계를 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산 게 자동 반죽기. 가격 200만 원. 알바생 한 달 월급. 밤에 밀가루랑 물 넣으면 알아서 반죽. 한 번 사면 10년 사용. 월 비용으로 환산하면 17,000원. 두 번째는 자동 오븐. 온도 맞춰놓고 시간 맞춰 넣으면 알아서 굽고 꺼내줌. 타이머 소리 나면 빵 완성. 세 번째는 키오스크. 손님이 화면 누르고 카드 찍고 끝. 할아버지는 뒤에서 빵만 담아주면 됨. 이렇게 하니까 빵집이 할아버지 혼자서도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한 명인데 기계가 3명 몫을 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예전 인건비 월 300만 원 곱하기 3명, 달은 900만 원. 로봇 유지비 월 50만 원. 차액은 850만 원 순이익. 할아버지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벌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빵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편의점은 키오스크, 식당은 서빙 로봇, 카페는 로봇 바리스타, 공장은 자동화 라인.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공장은 더합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가보셨어요? 크기 축구장 100개.
근무 인원 10,000명도 안 됨. 로봇스 수만 대. 로봇이 칩을 만들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나르고. 사람은 뭐 하냐고요? 로봇 관리해요. 로봇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만 하는 거예요. 현대차 남향연구소 로봇 8,000대. 차 뼈대 용접부터 페인트 칠까지 전부 로봇. 사람은 마지막 검사만 하죠. LG 창원 공장 6,000대. SK 청주 공장 4,000대. 한국 공장이란 공장 전부 로봇 천지예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1,012대.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게요. 한국은 1,012대, 1위. 싱가포르는 655대, 독일은 415대, 일본은 399대, 미국은 274대, 중국은 392대. 한국이 압도적 1위예요. 2등인 싱가포르와도 엄청난 격차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세계 1등 로봇 국가 되자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2015년쯤에 한국 공장들이 사람 구하기 힘들어졌거든요. 젊은이들이 공장에 안 가요. 나 대학 나왔는데 공장에서 일해? 이런 분위기죠.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비자 문제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장 사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군가 말합니다. 로봇 사는 게 어때? 처음엔 다들 망설였어요. 로봇 비싸지 않아? 고장 나면 어떡해?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장사더라고요. 사람, 월급 300만 원, 1년 3,600만 원, 10년 3억 6천만 원, 로봇 구입 4천만 원, 수명 15년, 연간 비용 330만 원, 월간 비용 27만 원, 차액이 11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알바생 3명, 월 900만 원, 로봇 1대, 월 20만 원, 45배 차이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로봇이죠. 머스크가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 2026년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AGI가 뭐냐면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는 특정 분야 특화형이고 AGI는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고 코딩도 하고 여러 일을 다 하는 만능형에 가까운 개념이죠. AGI 두뇌를 장착한 로봇이 있다고 치면 손님 얼굴 표정 인식. 고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달달한 초콜릿 우유 어떠세요? 재고 떨어지면 알아서 파악해서 채우기. 바닥에 우유 쏟아지면 바로 닦기.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더 넓게 가져갑니다. 결국 비교 구도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1년 3천만 원 드는 불완전한 인간 vs 10년 2,500만 원 드는 로봇. 자본주의 시장에선 비용과 효율이 밀어붙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한국이냐? 머스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로봇이 이미 많아요. 공장마다 깔려있고 사람들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인터넷이 빠르다. 로봇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연결되고 업데이트되면서 움직이는 쪽이니까 인프라가 받쳐주는 시장이 편하죠. 셋째, 빠른 수용성. 새로운 기술 나오면 빨리 써보고 키오스크도 빠르게 적응했던 것처럼 생활에 스며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비교로는 흔히 이런 얘기를 붙이죠. 미국, 지역에 따라 인프라 편차가 크고 유럽,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규제 및 문화가 있고 중국, 기술력 자체는 강하지만 외부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 및 정책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하고 그리고 머스크가 한국에 의존한다는 얘기에 빠지지 않는 게 공급망입니다.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HBM 같은 고부가 부품에서 한국 기업들이 강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서사가 붙습니다. 예시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말하죠. 배터리는 LG 에너지솔, 삼성 SDI, 반도체는 삼성전자, HBM은 SK 하이닉스, 조선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래서 머스크가 한국 기업들에 매년 지급하는 규모가 약 7조 원이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2023년에 머스크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서사도 같이 붙는데요. 삼성전자 수원공장, 현대차 남향연구소. 그 자리에서 한국의 아통화 수준이 높다는 식의 평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한국 기업들과 로봇 협력을 논의 중인 식으로 한국이 시험대가 된다는 결론을 붙입니다. 그 다음은 로봇 시대의 경제 얘기로 넘어갑니다. 편의점 알바, 공장 노동자, 배달기사,
창고 직원 같은 일자리들이 줄어들 가능성을 말하고 머스크는 새로운 시스템이 온다는 쪽의 발언으로 UHI, 보편적 고소득을 언급한다는 흐름이죠. 예시로 다시 빵집을 듭니다. 할아버지가 로봇 3대를 샀어요. 반죽 로봇, 오븐 로봇, 계산 로봇. 이 로봇들이 일해서 하루 매출 300만 원이 난다고 치면 예전엔 매출 300만 원, 직원 월급 200만 원, 할아버지 이익 100만 원. 지금은 매출 300만 원, 로봇 유지비 10만 원, 순이익 290만 원. 여기서 정부가 개입해서 로봇세 같은 형태로 로봇이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다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50%를 거두면 세금 145만 원, 할아버지 순이익 145만 원. 그리고 그 세금을 모아서 국민 1인당 월 300만 원 지급 같은 그림을 제시하죠. 일 안 하고 300만 원이냐는 질문. 그리고 그 세금을 모아서 국민 1인당 월 300만 원 지급 같은 그림을 제시하죠. 일 안 해도 300만 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로봇이 벌어주는 생산성을 사회가 분배한다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하냐? 하고 싶은 걸 하게 된다는 식으로 창의적인 일이나 감성이 필요한 일을 예시로 듭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지금은 공장에서 나사 조립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데 로봇 시대엔 정부에서 월 300만 원을 받고 그림 그려서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 수입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벌면 총 수입 400만 원이 되고 행복도는 올라간다는 식이죠. 그 다음은 가격 파괴, 디플레이션 얘기로 갑니다. 물건값의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라는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택시비는 기사 인건비, 커피값도 알바비와 월세, 계란값도 사료, 수거, 포장, 배송, 진열까지 전부 사람 손이 들어간 인건비. 그러면 로봇 시대엔 계란값이 어떻게 되느냐? 양계장에서 로봇이 닭 관리하고 자율주행 드론이 계란 수거하고 자율주행 트럭이 배송하고 로봇이 진열하면 비용이 전기세와 유지비 중심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계란 한 판 500원 이하 같은 식의 극단적 예측을 제시합니다. 다른 예측도 붙죠. 택시비는 10분의 1, 기본요금 500원, 건축비는 반토막, 분양가 하락,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싸진다. 그래서 구조적 디플레이션을 말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 물건과 서비스 공급이 폭발해서 체감 구매력이 커진다는 식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데 짜장면이 500원이고 택시가 1000원이면 체감 소득은 월 3000만 원 수준이라는 그림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냐로 넘어갑니다. 첫째, AI 리터러시. 코딩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AI에게 일을 시키는 법을 배우라는 주장입니다. 챗 GPT 같은 도구를 활용하고 AI를 비서처럼 부리는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죠. AI를 부리는 자는 주인이 되고 AI와 경쟁하려는 자는 노예가 된다 같은 문장도 들어갑니다. 둘째, 생산수단에 투자하기. 여윳돈이 있으면 기술주나 반도체, 로봇 관련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로봇 관련주, 반도체 ETF 같은 예시가 붙고 로봇이 벌어주는 돈이 배당과 자본이득으로 분배될 수 있으니 생산수단의 지분을 확보하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적응력.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으니 로봇이 못하는 일을 찾고 미리 준비하라는 쪽입니다. 창의적인 일, 사람을 돌보는 일, 감성이 필요한 일 같은 방향이 제시됩니다. 내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같은 태도는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1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붙입니다. 계속 투자해야 한다. 로봇 기술, 배터리 기술, 반도체 기술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고 인재를 키워야 한다. 로봇 전문가, 배터리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같은 인력이 계속 나와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식의 비교 수치가 들어가면서 멈추면 따라잡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기는 분명하다. 사람은 줄어든다. 출산율은 낮다. 하지만 기회도 있다. 로봇은 늘어난다. 자동화가 깔려있다. 한국은 그 위기를 기술로 가장 빠르게 메우는 나라가 될 수 있다. 10년 뒤에는 로봇이 일하고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월 300만 원을 받는 사회가 오고 물가는 지금의 10분의 1이 되고 계란 한 판 2,000원이 되고 서울 아파트는 3억이 될 거라는 식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일정표도 덧붙입니다. 3년 후 2029년엔 옵티머스 출시,
5년 후 2031년엔 공장 곳곳에 로봇, 10년 후 2036년엔 집집마다 로봇 한 대, 그리고 공상과학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과거 예시를 듭니다. 100년 전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화상통화, 자율주행을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다는 얘기죠. 로봇 시대도 그렇게 현실이 된다는 흐름입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경험할 이유로는 로봇이 많고 인터넷이 빠르고 기술 수용성이 높고 머스크와 협력 관계가 있다는 논리를 붙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계란값 올라서 힘들지만 10년만 참으면 계란 한 판 2,000원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월 300만 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 로봇 시대는 이미 왔다.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우리가 기억할 건 3가지. AI 사용법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업무에 AI 적용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가지. 기술에 투자하기, 유연하게 적응하기. 3년 뒤의 한국은 누군가에겐 지옥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천국이 될 수 있다. 머스크의 경고는 예언이 아니라 초대장이다.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다. 준비된 자에게 AI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아디오스.